안녕하세요. 아빠, 엄마,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요즘 날씨가 정말 덥죠. 아침부터 벌써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목도 자꾸 마르고 그럴 때마다 시원한 물 한 컵 벌컥벌컥 마시고 싶으시죠? 그런데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물을 마시는 것, 우리가 평생 해온 당연한 일인데 혹시 60대가 넘어서면서부터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아니, 물 마시는 게 뭐가 어려워?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하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름철 물 마시는 것만으로도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들과 정확한 대처법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응급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특별한 팁도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특히 어르신들께서 여름철에 주의해야 할 점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아들이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아빠, 엄마,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물을 마셨는데도 자꾸 목이 마르다거나 물을 많이 마신 후에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린다거나 아니면 예전보다 땀이 잘 안 나는 것 같다거나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셨다면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시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이런 증상들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 넘기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은 참 신기해요. 20대, 30대, 40대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씩 변해갔거든요. 특히 6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로 신장이 예전 같지 않아져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죠. 몸속의 물과 염분의 균형을 맞춰주고 필요 없는 것들은 걸러내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점점 약해져요. 젊을 때는 물을 많이 마셔도 신장이 알아서 조절해줬는데 이제는 그 조절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처럼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심장도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아요.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예요. 혈액을 온몸으로 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젊을 때는 심장이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천천히 도와줘야 해요. 세 번째로 체온 조절 능력도 떨어져요. 예전에는 더우면 땀이 잘 나서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갔는데 이제는 땀샘의 기능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몸 안에 열이 쌓이기 쉬워져요. 이런 변화들을 모르면 평소 하던 대로 물을 마시다가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물 중독이라니 그게 뭐야? 하실 텐데요. 이게 정말 있는 일이에요. 의학 용어로는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혈액 속의 나트륨 소금 농도가 너무 낮아지는 상태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더운 여름날 갈증이 심하게 날 때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면 몸속의 나트륨이 희석돼서 농도가 낮아져요. 마치 진한 설탕물에 물을 많이 부으면 단맛이 옅어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육이 움직이고 신경이 신호를 전달하고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적정한 나트륨 농도가 필요해요. 초기 증상들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우며 온몸이 나른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심한 경우에는 심하게 토하거나 경련이 일어났거나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응급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특히 여름철에 많고요. 그런데 내가 물을 그렇게 많이 마셨나? 하실 텐데 생각보다 많이 안 마셔도 생길 수 있어요.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한 번에 500ml 이상 되는 컵으로 한 컵 정도 마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게 맞나? 하실 수도 있는데 갈증이 심할 때는 그 정도는 금세 마시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걱정되시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안전하게 물을 마시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아빠, 엄마,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신 약이 있으신가요?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이뇨제 이런 약들을 드시고 계시다면 물을 마실 때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고혈압약을 드시는 경우 고혈압약 중에 AC 억제제나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는 약들이 있어요. 이런 약들은 몸속의 수분과 염분 균형에 영향을 줘요. 평소에도 이 약들 때문에 나트륨이 몸 밖으로 더 많이 빠져나가는데 여기서 물까지 많이 마시면 나트륨 농도가 더욱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당뇨약을 드시는 경우 당뇨가 있으시면 평소에도 목이 많이 마르시죠? 그래서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는데 당뇨약과 함께 작용하면 몸의 수분 균형이 더 복잡해져요. 특히 인슐린을 맞으시거나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은 저혈당과 저나트륨 혈증이 동시에 올 수 있어서 더 위험해요. 심장약을 드시는 경우 심장약, 특히 디곡신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전해질 불균형에 매우 민감해요. 나트륨뿐만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 같은 것들의 균형이 조금만 깨져도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어요. 이뇨제를 드시는 경우 이뇨제는 말 그대로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하는 약이에요. 몸속의 여분의 수분을 빼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물을 또 많이 마시면 몸이 혼란스러워해요. 물은 많이 들어오는데 계속 빼내라고 하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약들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여름철에 물을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말 실용적인 내용이니까 메모하시거나 영상을 다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복잡하지 않아요. 몇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돼요. 첫 번째 원칙, 조금씩 자주 한 번에 마시는 양을 줄이세요. 종이컵으로 반 컵에서 한 컵 정도 100-150ml가 적당해요. 갈증이 심하더라도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10-15분 간격으로 조금씩 나눠서 마세요. 처음엔 답답하실 수 있지만 며칠 하시다 보면 오히려 이게 더 시원하고 속이 편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원칙, 시간대별로 나눠서 하루 필요한 물의 양을 시간대별로 나눠서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컵,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 1컵, 오전 중간 1컵, 점심 식사 후 1시간 뒤 1컵, 오후 중간 1컵,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 1컵, 잠자리 들기 시간 전 1컵, 이렇게 하루 7-8컵 정도면 충분해요. 많이 드시는 것 같지만 조금씩 나눠서 마시니까 부담이 없어요. 세 번째 원칙, 전해질 보충도 함께. 물만 마시지 마시고 가끔은 전해질이 들어있는 음료도 함께 드세요. 시중에 파는 이온 음료도 좋고 집에서 만든 보리차에 소금을 아주 조금이래래 소금 14티스푼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또는 수박, 참외 같은 과일을 드시는 것도 좋아요. 이런 과일들은 수분과 함께 천연 전해질도 들어있어서 안전해요. 네 번째 원칙, 온도에 주의하세요.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세요. 얼음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일시적으로는 시원하지만 위장에 부담을 주고 흡수도 잘 안 돼요. 실온이나 약간 시원한 정도 15-20도가 가장 좋아요. 냉장고에서 막 꺼낸 물보다는 조금 놔뒀다가 드세요. 여기까지 내용이 도움되고 계시나요?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물을 올바르게 마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집 안 환경이에요. 실내 온도 관리, 에어컨은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실내 온도는 26-28도 정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덥지도 않고 전기세 부담도 크지 않은 온도예요. 만약 에어컨 사용이 부담스러우시면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세요. 에어컨을 약하게 틀고 선풍기로 바람을 순환시키면 훨씬 시원하고 전기도 적게 써요. 습도 관리, 여름철 습도가 높으면 땀이 잘 안 나요. 땀이 안 나면 체온이 잘 안 떨어지고 그러면 갈증이 더 심해져요. 제습기를 사용하시거나 에어컨의 제습 기능을 활용하세요. 습도는 50-60% 정도가 적당해요. 환기도 중요해요.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바깥 공기가 시원할 때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세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 실내가 훨씬 쾌적해져요. 그늘 만들기, 창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쳐서 직사 광선을 차단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실내 온도가 2-3도는 낮아져요. 발코니나 베란다에 차광막을 설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몸은 참 똑똑해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신호를 보냈거든요. 이 신호들을 잘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탈수 초기 신호들, 입술이나 혀가 바짝 마를 때, 소변 색깔이 진한 노란색일 때, 피부를 꼬집었을 때, 금세 돌아오지 않을 때, 어지럽거나 두통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이 있으면 물을 마셔야 하는데 역시 조금씩 천천히요. 과수분 초기 신호들, 물을 마신 후 속이 불편하거나 메스꺼울 때,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부을 때, 갑자기 어지럽거나 힘이 빠질 때, 평소보다 소변을 자주 보는데 색깔이 거의 투명할 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잠시 물 마시는 걸 멈추고 짠 음식을 조금 드시거나 이온 음료를 드세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심하게 토하거나 설사를 할 때, 의식이 흐릿해질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찰 때, 극심한 두통이나 경련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은 응급 상황일 수 있으니까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물 마시는 타이머 활용, 휴대폰 알람을 1시간마다 맞춰 놓으세요. 알람이 울리면 물 한 컵씩 드시는 거예요. 처음엔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물병에 표시하기, 1회짜리 물병에 시간대별로 선을 그어 놓으세요. 오전 10시까지는 여기까지, 오후 2시까지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요. 눈으로 보이니까 더 실천하기 쉬워요. 식사와 함께, 식사할 때 국물이 있는 음식을 드세요. 미역국, 된장찌개, 냉면, 국물 같은 것들요. 이런 음식들은 수분과 함께 나트륨도 적당히 들어있어서 좋아요. 단, 국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나트륨 과다가 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간식으로 수분 보충, 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를 간식으로 드세요. 이런 것들은 수분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도 함께 보충할 수 있어요. 운동할 때 주의사항,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실 때는
운동 전에 미리 물을 한 컵 정도 드시고 운동 중간중간에도 조금씩 드세요. 운동 후에는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20-30분에 걸쳐서 천천히 드세요. 8부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관리, 사회적 지원. 혼자서 이 모든 걸 실천하기는 쉽지 않아요. 가족들과 함께하면 훨씬 수월해져요. 자녀들에게 부탁하기. 물 마시라고 가끔 전화해줘. 더울 때 안부 전화해줘. 이렇게 부탁해보세요. 자녀들도 부모님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도와줄 거예요. 이웃과 서로 챙기기. 같은 아파트나 동네에 사시는 비슷한 연령대 분들과 서로 안부를 물어보세요. 오늘 물 충분히 드셨어요? 너무 덥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요. 응급상황 대비. 가족들 연락처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적어 놓으세요. 만약 몸이 안 좋을 때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요. 또한 자주 가시는 병원이나 약국 연락처도 함께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혹시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이 함께 건강 정보를 공유하면 서로 더 잘 챙기게 됐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가족들과 공유도 부탁드려요. 한여름 무더위, 기온이 35도를 넘는 폭염일 때는 특별히 더 조심하세요. 실내에 계시더라도 수분 보충을 더 자주 하시고 가능하면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지내세요. 이런 날에는 물과 함께 수박, 참외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을 더 많이 드세요. 장마철,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는 땀이 잘 안 나서 몸에 열이 쌓이기 쉬워요. 평소보다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제습에 더 신경 쓰세요. 외출할 때는 작은 물병을 가지고 다니세요. 30분마다 한 모금씩 드시는 거예요. 그늘에서 쉬는 것도 중요해요. 직사광선 아래에서는 10분 이상 계시지 마세요. 밤에 자기 전, 잠자리 들기 시간 전에 물을 마시세요. 너무 늦게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못 이룰 수 있어요. 침실 온도도 26-28도 정도로 유지하시고 선풍기나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세요. 자, 영상 초반에 약속드린 특별한 팁을 알려드릴 시간이에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만을 위한 정말 유용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나만의 수분 체크리스트 만들기. 매일 아침 냉장고에 체크리스트를 붙여놓으세요. 아침 기상 후 물 1컵, 오전 10시 물 1컵, 점심 후 물 1컵, 오후 3시 물 1컵, 저녁 전 물 1컵, 잠자리 전 물 1컵. 마실 때마다 체크하시면 하루 수분 섭취량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응급상황 신호카드 만들기. 작은 카드에 아래 내용을 적어서 지갑에 넣어두세요. 물을 마신 후 어지럽거나 토할 것 같거나 의식이 흐릿하면 즉시 119 신고. 가족 비상 연락망. 자녀들과 미리 약속을 정해두세요. 몸이 안 좋을 때는 이 번호로 연락한다. 응급실에 갈 때는 이 사람에게 먼저 연락한다. 이런 식으로요. 약 복용 시간표와 수분 섭취 연결하기. 약을 드시는 시간과 물 마시는 시간을 연결해서 기억하기 쉽게 하세요. 혈압약 먹고 30분 후에 물 한 컵, 당뇨약 먹기 전에 물 한 컵.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프면 참지 말고 무조건 119 부르거나 바로 병원 가세요. 제발.